자, 이번에는 이제 목표값 찾기를 하는데 104페이지. 자, 소스 파일의 따라하기 폴더에서 주택이라는 파일을 여시고요. 목표값 찾기를 할 거예요. 목표값 찾기는 이제 가상으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얘도 금방금방 하실 겁니다. 먼저 문제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목표값 찾기를 작성해 보자라고 해서 주택 융자금 계산표에서 월 납부 금액 C8번이 현재 C8번이 월 납부 금액 118만 7,018원인데 얘가 100만 원이 되려면 상환 기간 C8번 C7번이죠. 상환 기간 120개월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을 찾을 겁니다. 즉 현재 이제 상환 기간 120개월에서 월 납부 118만 7,018원이라는 금액을 즉 매월 납부하고 있죠. 얘를 100만 원씩 납부를 하게 되면은 몇 개월 동안 내야 되는지 가상 분석을 하는 겁니다. 목표값 찾기는요, 데이터라는 메뉴에 보시면은 가상 분석 안에 목표값 찾기라고 있습니다. 목표값 찾기. 보시면 이제 수식 셀 찾는 값 그리고 값을 바꿀 셀이라는 게 있어요. 수식 셀은 항상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수식 셀에는 항상 수식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여기서 할 거예요. 월 납부액이 100만 원이 되려면 이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월 납부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식 셀은 월 납부액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찾는 값 100만 원이 되려면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찾는 값은 1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100만 원. 자, 값을 바꿀 셀. 상환 기간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즉 100만 원씩 납부를 하게 되면은 이 120개월 상환 기간 120개월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C8번, C7번 셀 될 거고요. 확인 누르면은 이 납부액이 100만 원씩 납부를 하면은 상환 기간이 얼마가 되는지 볼 거예요. 자, 확인 누르면은 120개월이 아닌 요렇게 157.42 요렇게 나올 거예요. 이만큼 납부를 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목표값 찾기 문제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답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페이지 116페이지를 여셔가지고 펴서서 목표값 찾기라는 파일을 열어볼게요. 목표값 찾기. 문제를 보면 3, 4분기 음료 판매량 표에서 여기는 3, 4분기 음료 판매량 표에서 매출 이익 합계 제23번 셀. 자, 제2의 13번 셀이면 얘네요. 매출 이익의 합계. 매출 이익의 합계가 현재 432만 5,411원이 되는데 이 값이 500만 원이 되려면 마진율 D15번 얘가 현재 마진율이 44%일 때 매출 이익은 이만큼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몇 프로가 되어야 되는지, 몇 프로가 되었을 때 500만 원이 되는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데이터라는 메뉴에 가상 분석 안에 목표값 찾기를 클릭을 해서 자, 수식 셀.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매출 이익의 합계입니다. 매출 이익의 합계. 이 값이 찾는 값 500만 원이 되려면 이라고 했죠. 500만 원이 되려면 그러면 여기다가 500만 원이 되려면 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고 찾을 값 D15 마진율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D15% 얘가 D15번에 있는 마진율이 되겠죠. 확인 44%에서 얼마가 돼야지 500만 원 되는지 한번 볼까요? 확인. 그러면은 얘네들 값들이 전체 다 바뀔 거예요. 44%에서 51%가 되어야지 500만 원이 된다라는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목표값 찾기.
자, 페이지 107페이지 데이터 통합입니다. 소스 파일 따라하기에서 통합이라는 파일을 여시고 말 그대로 통합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데이터와 여기에 2구역에 있는 데이터, 즉 1, 2구역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품목에 맞게끔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자, 문제를 보시면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1구역, 2구역에 대한 품목별 판매 수량, 판매 금액의 합계 G11에서 H11 영역에 계산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G11, 자, G11 이 여기서 이 영역의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F10에서 H15 영역이라는 부분 그대로 전체 블록 지정을 할 겁니다. 자, 통합 역시 데이터라는 메뉴에 보시면은 이렇게 통합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가상 분석 옆에 통합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자,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통합, 자, 이렇게 통합이 나타나죠. 여기서 함수, 문제에서 이제 합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합계, 평균이라고 하면 평균, 뭐 개수면 개수, 해당되는 거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사용할 함수, 합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합계. 자, 참조 영역 1구역과 2구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 영역에 들어가는 품목애들과 그리고 판매 수량 금액이기 때문에 똑같이 품목에서부터 판매 금액까지 B2에서 D7번까지 먼저 지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추가를 누릅니다. 모든 영역에 추가를 누르시고 그럼 여기서 참조라는 영역에 이렇게 범위 지정했는 게 모든 참조 영역에 추가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영역 역시 똑같이 쭉 드래그해서 F2에서 H7번까지 영역을 참조 영역에 드래그해서 또 추가 그대로 누르면은 모든 영역에, 즉 이 영역과 이 영역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 영역과 이 영역을 기준으로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에 대한 합계를 낼 거예요. 자, 근데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자, 사용할 레이블 첫 번째 행과 왼쪽 열, 첫 번째 행에 있는 이 내용과 왼쪽 열에 있는 첫 번째 왼쪽 열에 있는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합계를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확인 누르면은요.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의 합계가 나타날 거예요. 볼까요? 1번에 대해서 35, 43 그러면은 합계가 78이 나오고요. 판매 금액 역시 31,100원과 24,500원 합계를 구하면은 54,600원 그대로 합계가 나오죠. 첫 번째 행과 그리고 왼쪽 열 아이스크림 1은 아이스크림 1에 대해서만 2는 2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지고 온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109페이지에 있는 데이터 통합이라는 파일을 열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109페이지에 있는 데이터 통합. 자, 데이터 통합이라는 파일을 가지고 문제를 보시면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1, 2, 3, 4에 대한 품목별 판매 총액 이익금 합계를 표 5에다가 표시를 하라네요. 자, 이렇게 내용 품목들이 다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요. 뒤죽박죽 순차적으로 얘처럼 노트북, 카메라, PMP, 타이틀, 뭐 내비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다른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표 5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데요. 판매 총액과 이익금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데 먼저 블록 지정을 하시게 되면은 구하고자 하는 이 영역에는 노트북, 카메라, PMP, 타이틀, 내비에 대해서만 합계를 구한다는 거예요. 먼저 블록 지정을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대로 데이터의 통합이라는 곳에 갑니다. 자, 사용할 함수는 합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합계가 될 것이고, 자, 참조 영역은 1분기 거, 표 1, 1에서 3월 영역 그냥 전체 다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추가. 자, 표 2의 것도 품목부터 이익금, 내비까지 전체 다 추가를 할 거고요. 자, 3번도 7, 8월도 똑같이 7, 8, 9월도 이익금까지 추가. 표 4도 똑같이
추가 하게 되면 이 네 개의 영역에 대해서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에 있는 거에 대해서만 나는 합계를 구할 거예요 라는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은요. 판매 총액, 노트북에 대한 판매 총액이 이만큼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판매 총액에 대한 노트북 예, 그리고 예, 노트북 예, 여기는 없네요. 그러면은 자, 이거 4억 4,250 4억 4,250 맞죠? 요렇게. 그래서 통합을 하게 되면은 품목별, 구하고자 하는 품목별에 대한 판매 총액과 이익금, 여기에 대한 결과값이 나타납니다. 이상 여기까지 데이터 통합이었습니다. 자, 통합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은 판매 총액과 이익금 합계를 구하는데 예를 들어 얘네들 내용이 없어요. 얘네들 내용이 없고 뭐 카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내가 입력을 해야 돼요. 카로 시작한다. 그럼 우리 와일드 카드 문자 있죠. 별 그리고 마로 시작한다. 별 이렇게 P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별 하게 되면은 별 하게 되면 얘네들에 대한 값들만 나타내는 거예요. 문제에 여기에 대한 결과값을 나타내시오라고 해서 얘네가 비어 있어요. 이렇게 비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문제를 보시고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 똑같이 하시고 통합해서 첫 번째 왼쪽 열 그대로 얘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확인 누르면 여기에 대한 것만 다 값이 나와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했는데 내가 통합해서 이거를 안 했다. 그러면은 자 내가 구해야 될 거 판매 총액과 이익금액 그리고 품목들은 다 사라지게 돼 버려요. 사라지게 돼 버리기 때문에 항상 얘네들 위에 타이틀은 꼭 필히 만드셔야 돼요. 자, 이어서 이제 110페이지 시나리오를 할 거예요. 따라하기 폴더에서 급여 현황 다시 2번 파일을 여시고 시나리오. 자, 얘는 문제의 순서대로 나와 있는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문제를 먼저 보시면은요. 상여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실수령액이 얼마나 변동이 되는지 시나리오를 하는 거예요. 상여율이 변경이 될 때마다 이 실수령액의 금액 합계가 바뀌어질 겁니다. 그래서 C15번 셀 이름은 상여율, G15번 셀 이름은 실수령액으로 정의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름 정의하라는 게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C15번 셀에 선택을 하시고 이름 상자 가셔가지고 그대로 상여율이라고 입력을 하세요. 상여율이라고 입력을 셀 이름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 G14번, G의 14번 실수령액 합계네요. 여기다가 실수령액으로 정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셀 주소에다가 실수령액이라고 이름 정의를 하고 제일 먼저 시나리오는요. 이름 정의를 하고 난 다음 진행이 될 겁니다. 시나리오 1번 시나리오 이름은 상여율 증가해서 상여율을 90%로 설정을 하고 시나리오 2번은 상여율 감소라는 이름으로 30%로 설정을 할 거예요. 자, 얘도 가상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라는 메뉴에서 가상 분석 안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을 할 겁니다. 클릭. 자, 그럼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시나리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시나리오를 만들 거예요. 시나리오 1번, 2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추가라는 거를 눌러서 1번에 대한 시나리오 이름은 상여율 증가래요. 그러면은 똑같이 시나리오 이름은 상여율 증가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상여율을 90%로 설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변경셀이라는 거는 얘가 아니고 상여율에 대한 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C15번 셀을 선택을 할 거예요.
현재 65%로 되어 있는 애를 90% 그리고 30%로 변경을 할 거니까 여기에 대한 변경 셀은 상여율이 되겠죠. C15번 셀.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자, 해당되는 셀 상여율을 얼마로 변경할 것인가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90% 혹은 0.9라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0.9 혹은 90% 입력을 하시고요. 자, 그러고 보니 시나리오 2번이 있어요.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은 아까 전 단계로 갈 것이고요. 자, 확인이라고 누르면은 또 여기서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왜? 하나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 그래서 아까 전처럼 바로 그냥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두 번째 거는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상여율 감소래요. 상여율 감소라고 했었을 때 감소일 때 자, 똑같이 상여율이 이번에는 30%로 했었을 때 그래서 변경셀은 C19번 맞는지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확인 눌렀을 때 자, 얼마로 바꿀 것이냐 라는 값이 나와요. 그러면 30% 혹은 0.3 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자, 확인.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에 자, 확인.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변동 시나리오를 보는 거기 때문에 시나리오 다른 거 누르시면 안 되고요. 요약이라는 걸 누르실 거예요. 여기 요약, 시나리오 요약. 자, 요약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을 나타내는데 결과 셀 어떤 거에 대한 결과를 보느냐? 우리는 상여율이 변동이 될 때마다 이 실수령액이 얼마가 되는지 볼 거예요. 실수령액의 합계. 그래서 결과 셀은 G14번 셀이 될 거예요. G14번 셀.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시나리오가 나타납니다. 현재 65%일 때 실수령액 합계는 이만큼이 될 것이고 90% 증가했을 때는 요만큼 30%로 감소했을 때는 이만큼이 나타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가상으로 우리는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상 분석 안에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113페이지에 있는 시나리오라는 파일을 여시고 이제 완전 정보 1번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먼저 보면은 이익률과 불량률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매출 이익 합계 G13번 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결국에 이익률과 불량률이 변동이 되었을 때 매출 이익에 대한 합계 얘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는 가상 분석을 할 겁니다. 먼저 조건에 보면은 B14번 셀은 B의 14번 셀. 자, B14번 셀은 이름 정의를 해야 되겠죠. 이익률이라고 이름은 이익률. 이익률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 자, B15번 셀. B15번 셀은 다시 또 이름 상자 가셔가지고 불량률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자, 이거 입력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은 률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율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와니 잘 보시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G13번 셀은 이익 합계로 정의를 하라네요. 자, G13번 셀은 이익 합계로 정의를 하시고요. 시나리오 1번.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 인상에서 이익률은 30%고 불량률은 2%로 설정을 하라네요. 그대로 데이터라는 메뉴에서 가상 분석 안에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곳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추가 시나리오를 만들 겁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요, 이익 인상이라는 시나리오 이름이고요. 변경셀, 이익률과 불량률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여기 B14에서 B15 요 두 개에 대해서 변경을 합니다. 확인 눌렀을 때 우리가 이름 정의했던 이익률과 불량률 나타나고요. 이익률이 30%라고 했기 때문에 뭐 0.3 혹은 30%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불량률도 2%로 설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0.02 혹은 2%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1번 시나리오 1번 이익 인상에 대한 시나리오고요. 자, 그대로 또 추가를 누를게요. 이번에는 추가 2번을 하러 갈 거예요. 2번 이익 인하. 2번은 이익 인하라네요.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 인하. 변경셀은 B14에서 15 요 두 개 맞죠? 그대로 또 확인 누르시면 돼요. 확인. 자, 두 번째 거는 이익률이 20%라네요. 그러면 0.2 혹은 20%라고 입력을 하고요. 불량률은 6%, 0.06 혹은 6%라고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시나리오가 없기 때문에 확인.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 다른 거 누르시는 거예요. 뭐 표시 절대 누르시지 마세요. 표시는 뭐냐면은요, 얘한테 적어놨던 거 있죠. 인하 같은 경우에는 20%와 불량률 6% 얘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요, 표시 말고 그냥 요약, 무조건 요약이에요. 시나리오 요약. 자, 요약을 누르셔서 결과셀. 우리가 봐야 되는 결과는 매출 이익에 대한 합계이기 때문에 G13번 셀 이거에 대한 결과를 볼 거예요. 자, 확인. 그러면은 불량률, 이익률, 불량률에 대한 결과, 이익 인상 인하했었을 때에 대한 금액 차익을 가상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나리오